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렇죠. 벌써 12월이라니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뭐 할 새도 없이. 맞아요. 아쉬워요. 이제 이렇게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아이고. 네. 싫다. 저는 1년 동안 네. 영상실록을 하면서 제 삶도 함께 되돌아봤던 것 같아요. 어머. 또 빠르게 지나갔다 이런 생각도 그 들고요. 긴 역사를. 장구한 역사를. 장구한 역사를 짚어보셨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의 역사 어떠셨어요? 영광의 역사였죠. 네. 오. 농담이고 네. 아쉬운 점도 많고 또 참 맞아요. 후회가 남는 일도 있지만 다 이런 데서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는 잘 살아봐야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앞으로 역사 기록에 남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정말 삶을 의미 있게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고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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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역사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95년 12월 3일 군형법상 반란 수괴, 불법 진퇴, 상관 살해 및 미수 등의 혐의로 전두환이 구속됐습니다. 당시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을 수사하던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전두환에게 법원 출석을 명령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일 오후 3시에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출석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봐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당시 전두환 씨는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대체 어디로 갔던 건가요? 네, 서울 동작구 국립묘지를 참배한 후에 고향 합천으로 내려갔어요. 검거반은 주민들과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전두환이 묵고 있는 내실로 들어가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집행 절차를 거쳐 전두환을 37분 만에 체포했는데요. 이후 그는 안양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1996년 8월에 열린 1심에서 국가반란죄와 부정축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1997년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 전두환은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2천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1992년으로 가볼까요? 1992년 국제기구 유엔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재활과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세계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건데요. 아직도 그 일부 사람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맞아요. 우리 모두 다 같은 인격체인데 조금씩 인식이 또 변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개선돼야 할 부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유엔 국제기구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1981년 제37회 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 후 확정됐습니다. 또한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 1983년부터 1992년까지를 재활 10년으로 지정했는데요. 이후 1992년부터 세계 장애인의 날이 매년 12월 3일에 시행됐고 세계 각 나라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기념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사실 또 그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줬던 분이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닉 부이치치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용기와 희망, 행복 전도사로 유명한 분이시죠? 맞아요. 10만 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하는 희귀병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팔과 다리가 없었잖아요. 네. 그의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관심 덕분에 닉 부이치치가 밝게 자라날 수 있었죠. 맞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 사업의 하나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키워주기 위해서 1981년부터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2월 3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습니다. 1987년에는 중부고속도로가 개통했는데요. 당시 춘천, 양평 등 동북부 지역은 매번 서울 시내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복잡했어요.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경부고속도로 또 영동고속도로가 연결되면서 아주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었죠. 맞아요. 경기 이천 및 장호원 일대는 물론 충북 음성 지역이 서울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주말 농장이나 전원주택으로도 개발이 됐습니다. 또한 이 고속도로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방식으로 건설이 됐는데요. 호남 88 올림픽 고속도로의 포장보다 10cm 이상 더 두껍게 포장돼 내구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몰랐네요. 네. 또 1921년에는 조선어 연구회가 조직되기도 했는데요. 조선어 연구회가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에게 우리 언어라는 민족의 어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었던 셈이죠. 맞아요. 조선어 연구회는 최두선, 임경재, 권덕규, 장지영 등이 모여서 서울에 설립한 한글 연구 민간 단체였는데요. 이곳에서는 한글의 보급과 정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31년에는 조선어 학회로, 1949년에는 한글 학회로 발전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